안녕하세요, 연목구루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에서 잘 달리고 잘 서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죠. 글로벌에서 국가마다 다양한 충돌 테스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충돌 테스트는 IIHS와 NCAP 그리고 NHTAS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국내 소비자가 가장 신뢰하는 충돌 테스트는 미국 고속도로 보험협회가 시행하는 IIHS인데 다른 충돌 테스트 기관이 시행하지 않는 까다로운 측면부 충돌 테스트인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신뢰하는 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봄이었죠. IIHS 홈페이지 대문에는 다소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는데요. 글로벌에서 판매가 되는 대표 SUV 20여 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준의 충돌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오직 한 대만 더 엄격해진 측면부 충돌 테스트 결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죠. 오직 한 대라니. 당시의 결과를 짧게 리마인드 차량에서 보면 G등급, 즉 가장 높은 굿등급인데 국내에서 다소 생소한 차량인 마쓰다 CX-5가 G등급을 수여했어요.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에서 보강 없이 테스트를 진행한 것인데요. 혹시나 해서 알려드리면 충돌 테스트를 진행하는 차량은 제조사가 제공한 차량이 아닌 진행하는 기관에서 직접 사비로 구입하게 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제가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모델3 테스트 충돌 현장에서 관계자분께 이 부분을 물어보고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쉐보레 이코녹스를 포함한 현대 투싼, 지프, 컴패스, 레니게이드, 기아 스포티지 등 국내에 판매가 되는 SUV는 강화된 기준의 테스트에서는 M등급, 마지널의 미흡 단계로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충격적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자동차 제조사는 열심히 강화된 기준에 맞춰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겠죠. 이번에는 글로벌 대표 세단을 대표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강화된 측면부 충돌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결과부터 보면 이번에도 예상을 뛰어넘었네요. 공통점이라면 SUV에서 일본 제조사인 마쓰다 CX-5가 유일한 굿등급을 수여했죠. 세단에서도 일본 제조사인 스바루 아웃백이 유일하게 굿등급을 수여했네요. 스바루는 일본 자동차 제조사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악천후에 가장 최적화된 차량으로 평가받는 브랜드입니다. 놀라운 점은 유수 브랜드 제조사를 제치고 최고의 등급인 G등급을 받았네요. A등급은 2개의 제조사가 받았는데요. 여기에는 현대, 소나타와 폭스바겐, 제타가 A등급을 수여했네요. 참고로 평가 등급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IIH에서 신차 안전성 평가는 총 5개 충돌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이 항목에 따라서 굿등급, 우수, 액셉터블 양호, 마지널 미흡, 퓨어, 열등으로 4단계로 나눠서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G등급이나 A등급 이상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겠죠. 등급을 알았으니 어떤 방식으로 충돌 테스트가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면 충돌 테스트를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충돌에 사용하는 차량을 베리어라고 부르는데 수백 미터 먼 거리에서 베리어가 달려오면서 측면부를 충돌하게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천둥을 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충돌음을 듣게 되는데요. 충돌하는 구조물, 즉 베리어의 무게는 기존 방식에서 3,300파운드, 이걸 킬로그램으로 전환하면 약 1,496kg이 됩니다. 한 1.5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형급 SUV의 경우 보통 한 2톤에 이르기 때문에 기존 충돌 테스트는 실제 환경에 있어서 좀 부족한 무게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1.5톤이라면 소형 SUV나 세단의 정도의 무게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충돌 시에 엄연한 질량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점을 IIHS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강화된 충돌 테스트에 사용되는 새로운 베리어의 무게는 4,180파운드로 킬로그램으로 전환하면 1,896kg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중형급 SUV 정도의 무게라서 현실을 반영한 것이겠죠. 여기에 충돌 테스트도 한층 높아졌는데요. 기존에는 31마일에서 37마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약 50km의 속도에서 60km 정도로 상향이 된 것이죠. 이 정도만 변화가 되어도 충돌 에너지는 무려 82%나 더 증가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의 측면부 테스트에서 줄줄이 낮은 등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낮은 등급인 M등급은 혼다 어코드가 받았고요. 가장 낮은 최하위 등급인 P는 토요타 캠리와
닛산 알티마가 받았는데 국내에서 튼튼하기로 인식을 갖추고 있는 쉐보레 말리부 차량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결과에 대해서 좀 의외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충돌 테스트 과정을 보면 배리어가 B필러를 충돌하게 되면서 승객칸이 얼마나 잘 보호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승객이 다치지 않는지를 평가하게 되죠. 스바루 아웃백 차량의 충돌 후 문을 제거한 사진인데요. B필러가 손상 없이 잘 유지가 되었네요. 측면부 테스트는 2열 승객의 목과 머리 부분이 잘 보호가 되는지 중점으로 체크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설치된 에어백을 통해서 보호받게 되죠. 이번에 공개한 충돌 테스트 영상에서 모든 차량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G등급을 받은 스바루 아웃백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쉐보레 말리부가 포함되었는데요. 쉐보레 말리부 차량의 측면부 충돌 테스트 모습인데, 충돌 후 테스트 결과를 보면 우선 B필러가 승객칸을 많이 밀고 들어갔네요. 구조가 잘 유지가 되지 못했다는 점은 측면부 사고 시 취약하다는 것이죠. 충돌 시 사이드 에어백이 전개된 모습에서도 머리 부분을 완전하게 감싸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IIHS 담당자도 새로운 기준에 맞춰 더욱 안전한 차량으로 개발되기 바란다라고 언급하고 있네요. 미국 IIHS에서 진행된 테스트라서 미국 자동차 제조사인 쉐보레를 일부러 저평가했을 것 같진 않은데, 테스트에 진행된 차량은 모두 2022년식으로 처음 출시가 된 지는 좀 오래될 수 있지만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이라는 점이 중요하겠죠. 소나타처럼 가까운 시기에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는 차량도 있고요.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차량도 이번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라면 현재 구입할 수 있다는 차량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조금 이건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9등급, G등급을 받은 스바루 아웃백을 보면 발표하시는 분의 어깨 정도의 위치가 루프 위쪽의 위치죠. 외건형 디자인의 아웃백의 전고는 1680mm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낮은 평가인 P등급을 받은 말리부는 어깨에 훨씬 못 미치는 전고를 볼 수 있네요. 말리부의 전고는 1465mm인데 스바루 아웃백 차량과는 무려 215mm의 전고 차이가 발생이 되네요. 여기서 제가 좀 의문을 제시하고 싶은 부분은 스바루 아웃백 차량을 이번 테스트에 과연 넣었어야 되는가, 이 부분인데요. 스바루에는 세단인 레거시가 판매가 되고 있죠. 레거시의 전고는 1501mm로 테스트 차량과 동일한 세그먼트의 차량인데 무려 215mm나 더 높은 아웃백 차량을 테스트 결과에 넣었다면 측면부 B필러가 더 길다는 것은 강성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구심을 할 수밖에 없네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충돌 테스트 전문가가 아니라서 틀릴 수 있겠지만 외건 차량이 세단 테스트에 들어가면서 단독으로 G등급을 받게 된 점은 동사의 레거시 차량으로 했다면 좀 더 객관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소나타 차량의 경우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차량으로 평가 항목을 잘 보시면 골반 쪽에 M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플랫폼을 조금만 개선한다면 강화된 충돌 테스트 기준으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글로벌 대표 세단의 강화된 측면부 충돌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무게와 속도가 대폭 상회되면서 기존 테스트 결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차량들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새로운 평가 기준에 대해서 자동차 제조사가 과연 얼마나 빠르게 대처할 것인지, 이 점이 훨씬 중요하겠죠. 또한 현재까지는 내연기관에서 적용된 방식 그대로 충돌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가 바닥 쪽에 있죠. 이 점을 고려해서 새로운 테스트 항목이 추가되길 기대해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준이 깐깐할수록 좋은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